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 주십니다.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7.9%를 갱신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진 데 비해서 월급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일드 커브가 뒤바뀔 징조를 보여주면서 골드만삭스는 리세션이 일어날 확률이 35%만큼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65%라는 것인데, 어쨌든 리세션이 일어날 확률이 35%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니까 오늘은 리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리세션이 일어날지 말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선 리세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리세션이라는 것은 GDP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두 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GDP에는 노미널 개념이 있고요. 리얼 개념의 GDP가 숨어 있어서 노미널 개념의 GDP만을 보면은 GDP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는 알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GDP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고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이 두 개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노미널 GDP이고요. 생산성에 의한 상승만 보는 것이 바로 여기 Real GDP인 것이죠. 노미널 GDP 입장에서 보면은 GDP가 빠르게 성장해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이 생산성 상승에서가 아닌 가격에서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면은 눈에 보이는 만큼 GDP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GDP가 연속적으로는 마이너스를 갱신했을 때가 GDP라고 합니다만, NBER에서는 이러한 부분만으로 리세션이 오고 있다고 정의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외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yield curve입니다. yield curve는 크게 10년 미국 국채금리와 2년 미국 국채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짧으면 금리가 낮고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길면 금리가 높아지듯이, 여기 플러스면은 10년 국채금리가 2년 국채금리보다 높다라는 당연한 현상을 뜻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마이너스면은 2년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보다 높아져서 그 차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바로 yield curve가 뒤집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yield curve가 뒤집힌다는 것은 2년 국채금리와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뒤집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가 2년 내에 좋아질 것인데 10년까지 바라봤을 때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뒤집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그림자가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자가 젖어 있는 부분이 바로 리세션 때입니다. 그리고 리세션이 오기 전에는 항상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차이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yield curve가 뒤집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의 차이는 0.27로 차이는 점차 좁혀지고 있으며, 아직은 yield curve가 뒤집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모멘텀들이 꾸준히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뒤집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물가를 올리는데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최근 유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가는 90달러 후반의 가격으로 대부분의 물가가 이미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의 월급이 비례해서 오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축해놓은 돈으로 소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마저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어 지금은 신용카드로 소비를 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소비를 덜하게 될 것이죠.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페드는 금리를 높이려고 할 것이고요.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물가가 진정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될 것이니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리세션은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세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들조차도 리세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아직 시작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리세션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이렇게 리세션이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표가 된 뒤로 주가는 바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세션이라고 인정하기 6개월 전 기간이야말로 주식에 있어서 가장 아픈 기간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의 주가가 20% 넘게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떨어졌다는 것을 봤을 때
리세션이라는 지표가 전부 다 나오기 전 미리 주가가 선반영을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리세션을 포함하여 그 외 고유가, 금리 인상, 오미크론이 난 중국 락다운, 소비 능력 저하,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이슈들 때문에 앞으로 추가 3개월 동안 더 많은 주가 하락이 있을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리세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만 잘 버티면서 장기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는 3년 후에는 리세션 기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인 40%를 일궈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버티면 버틸수록 5년 뒤에는 수익은 78.7%에 육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난 9번 리세션 기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골드만삭스가 미국 리세션이 일어날 확률을 제기했는데요. 사실 리세션이 일어났다고 해도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리세션이 일어났다고 인정을 했을 때쯤에는 주가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장기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주식을 꽉 잡고 있으면서 그 기업이 단지 돈을 잘 버는지 또는 펀더멘탈에 크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잘 체크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대응을 하면서 버텨준다면 나중에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닥이 어딘지는 그 누구도 모르며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